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상훈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대문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세 분의 후보자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자들께서도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선정됐음을 알려드리고요. 지금부터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제 왼쪽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후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왼쪽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이혜훈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왼쪽으로 기호 9번 무소속의 민병두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통한 공약 검증,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공통 질문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 연설 1분, 사회자의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은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질문과 답변 순서는 현재 화면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그러니까 시계 방향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유권자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후보부터 기조 연설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인 이번 선거는 촛불개혁의 완수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국회였습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정치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정치인의 자세, 지도자의 가치를 묻게 합니다.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보신 국민 여러분은 희생과 연대로 응답하며 세계적 수준의 방역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국민을 위라는 정부와 국회가 절실할 때입니다. 동대문을 지킬 젊은 일꾼 저 장경태에게 믿고 지켜주십시오.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이혜훈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이혜훈입니다. 동대문은 서울의 심장이고 3대 관문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대문의 현실은 그 위상에 걸맞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동대문의 가치와 위상에 걸맞는 명품 도시 동대문 이혜훈이 만들겠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개발, 파라군 못지않은 명품 교육 동대문,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동대문, 저 이혜훈이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약 토론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도시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듭니다. 성공해 본 사람이 성공합니다. 명품 도시 만들어 본 이혜훈, 성공해 본 이혜훈. 할 일 많은 동대문에 일 잘하는 이혜훈이 왔습니다. 동대문 구원투수 2번 이혜훈에게
동대문을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민병두 후보 기조 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주민이 가장 사랑하는 후보 민병두입니다. 동대문 발전은 동대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대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난 8년 동안 GTX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서울을 대표하는 도서관 유치, 경전철 면목선 확정,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누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동대문 주민이 추천한 민병두만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는 대한민국의 최고 정책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4+1법, 빅데이터 3법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 초선 의원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멘토 의원 2위에 올랐습니다. 아주경제 선정 4년 국회의원 종합평가 1위입니다. 능력 있는 민병두에게 동대문을 맡겨주십시오. 네. 기조 연설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과 경기 침체 해결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적인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150여 개국으로 늘어났고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악화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먼저 이혜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 원인은 WHO가 얘기한 것처럼 동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리가 되고 있고요. 대책은 감염 경로인 비말 감염 그리고 공기 전파 감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사전 차단을 위해서 확실한 방역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우리 훌륭한 의료진과 온 국민의 힘을 합해서 잘 극복해 나갈 길을 바랍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미국이나 유럽의 코로나 경기 침체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동안 문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로 이미 코로나가 오기도 전인 2019년 한 해 경제 성장률이 명목 성장률이 1.1% 상상을 할 수 없는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가 덮쳐서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대책을 두 가지로 병행해야 됩니다. 근본 대책과 코로나 대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책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 중심이고 고소득자 그리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직원들, 전문직, 변호사, 의사 같은 그런 분들은 제외하는 선별 집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부터 있었던 근본적인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소주성 같은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없애야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무소속의 민병두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 한 명만 있다면 하는 소리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설 연휴에 제가 제일 처음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을 포함하여 추가 경정 편성, 그 다음에 또 착한 임대, 착한 대출, 마스크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균형 있는 투명한 배급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그 정책을 여야 정당이 저의 제안을 2주 후, 3주 후, 한 달 후에야 수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상상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갖다 보여줍니다. IMF 때는 중견기업 이상의 직장인한테 1차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1차 위기가 자영업자한테 왔습니다. 경제의 실패 중입니다. 이제 2차 위기는 직장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IMF 때와 금융위기 때를 합한 위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10%도 안 됩니다. 아마 정부의 고위직 국회의원 중에 세비 90%를 반납하겠다고 한 국회의원은
유일하게 저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여야의 정책을 이끌어왔듯이 경제가 막히지 않도록 긴급 재난 지원금을 갖다가 배급해서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자영업자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경제가 정말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가진 민병대의 생각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동대문구 주민들을 만날 때면 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부터 듭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대비해서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즉 4인 가구 소득 기준 712만 원 이하인 1,400만 가구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등 비상금융조치로 50조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차 추경을 총선 직후인 4월에 꼭 국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도 경제 위기에 대비하면서도 한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즉 4인 가구 소득 기준 474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비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권 여당,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함께 일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비상경제 시국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동대문구 발전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60여 개 대규모 버스 노선과 함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KTX 강릉선 등 철도 교통망이 그물망처럼 구축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서울에서 양천구 다음으로 1인당 녹지 면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요.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교육 환경도 열악합니다. 부족한 녹지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동대문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두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동대문구에는 거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배봉산과 뚝방길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살고 싶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을 답심리산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러시아와 시간에는 교통 체증도 심하고 소음 분진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심의하게 해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의도 8배 면적의 수변 공원이 생깁니다. 이 정말 큰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은 크게 감동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청량리에 덮개공원을 만들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용역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례 협의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청량역에 덮개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공원과 함께 청년 스마트타운이 만들어집니다. 아울러 서울대표도서관, 원래는 서울숲 옆에 지어지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박원순 시장과 담판을 지어서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대문구로 유치했습니다. 동대문구의 브랜드가 바뀌고 이미지가 바뀝니다. 교육문화 중심의 상징, 대한민국 국격의 상징, 랜드마크가 될 이 동대문의 서울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대문구의 교육과 문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장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배봉산 군기지전 안규백 의원님 감사합니다. 서울대표도서관 유치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집권여당 기호 1번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청량역을 중심으로 5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현재 4개 노선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조기에 착공되어 동대문구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청량리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역세권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동대문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겠습니까? 오늘 또 동대문을 주민들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 20분 가량 버스를 타십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로 내려가고 다시 지하철을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촘촘해 보이는 서울시 지하철 노선표에 18만 동대문을 주민의 터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저 장경태는 분당선을 연장하겠습니다. 전농동 사거리에 전농역, 장안 사거리에 장안역을 만들겠습니다. 환승 없이 10분이면 강남권에 도착할 수 있는 역세권 전농동, 장안동 시대 만들겠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장경태와 함께 동대문이 빨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계획은 많았습니다. 항상 동대문에. 그런데 그 계획이 그림에 불과하면은 주민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 그림을 실행하는 이혜훈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걸렸던 거, 예를 들면 면복선, 말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실상 확정되지 않고 있는 면복선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대문을 위한 좋은 그림들 이혜훈이 실행시키겠습니다. 성공 실적으로만 승부하는 이혜훈이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 공간을 물어보셨는데 사회자께서 네, 제일 부족합니다. 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청량리역 복합개발, 천지가 개벽하는 개발로 2만 7천여 평의 지상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 만드는 거 앞당기겠습니다. 거기에도 녹지공간 넣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부족하다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문화, 복지시설 다 넣겠습니다. 아이들 수영장, 어르신 쉼터, 어린이집, 공연장, 그리고 그동안 멀어서 다니지 못하셨던 저기 구민회관 쪽에 있는 보건소의 지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활에 이용하실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다 넣겠습니다. 교육 말씀드립니다.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드론, 가상현실 등등 기초교육을 동대문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초 역량, 과학, 기술, 수학 하겠습니다. 명품 교육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도시 재생 산업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고요.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동대문구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2.4% 늘어난 6,433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태 후보 말씀하시죠. 동대문을 지역에는 재개발 사업지구가 많습니다.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지역도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사업의 방향을 잡지 못한 지역도 많습니다. 2003년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와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양한 만큼 해법도 다양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재개발 사업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 해결은 교통과 산업입니다. 전농역, 장안역을 만들어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답심리 지역에 고미술상가 멀티플렉스를 건립하고 활력 있는 문화상권을 만들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육성하여 산업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드론 택시, 자동차 튜닝, 수소차,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피시설이었던 물재생센터 지하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및 물산업 R&D 클러스터 도입하겠습니다. 빨라진 동대문, 젊어진 동대문, 달라진 동대문 기호 1번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혜훈 후보 말씀하시죠.
네, 사회자 질문은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낡은 것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꾼다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답답해 하시는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낡은 집 새로 고쳐서 좀 깨끗한 집에 편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주차장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도로 확충해야 되겠다. 연결선, 교통망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한국건설산업연구소 보고서가 도시재생사업은 벽화만 남기고 가는 도시재생사업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역개발 그리고 교통망, 제일 중요한 명품교육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동대문 주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역개발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의원 3선 하면서 12년 동안에 63건의 재개발, 재건축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중에 39건, 약 40건이 이미 선곡해서 안착되었습니다. 실적으로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수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약 49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고비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구청이, 국토교통부가 또 보증공사가 많은 장애물을 놓는데 그것을 뚫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병두 후보 말씀하시죠. 예, 지역 경제의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강남이 발전했을까요? 초창기에 좋은 고등학교가 이전한 것도 있지만 IMF 이후에 서울의 주요 대기업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진 것이 강남의 2차 발전의 모티브였습니다. 강북은 지금 배드타운입니다. 지금 재생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 배드타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북의 일자리, 지금 동대문에서는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핵심을 하고 있습니다. IT 다음 단계입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 을에는 이러한 그 미래형 산업단지를 육성할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청량역을 덮개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GTX 유치와 함께 청년 스마트타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GTX로 서울의 판교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수없이 많은 벤처 사업가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게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입니다. 이 화물터미널 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배송과 수송, 운송, 드론이랄지 이러한 신개념의 연구단지, 벤처단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다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어 합니까? 직장이 거기 있어서 그럽니다. 강북에, 동대문에 좋은 벤처타운과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 민병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공통질문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해소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고요. 한국노총은 사회 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 고액 자산가에 대한 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양극화 원인은 오래된 것과 최근에 생긴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오면 그 성장의 과실이 하청기업에게로, 중소기업에게로, 소상공인에게로, 자영업자에게로 이렇게 흘러 제대로 내려오던 소위 낙수 효과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양극화 심화의 기조가 가고 있는데 최근에 더 심화된 것은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더 심화시켰습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시행을 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한 것 2년 만에 29%, 약 30%를 올린 것이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연초에 냈죠. 올해 연초에. 저소득 근로자 시급은 올랐는데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시급은 올랐죠. 하지만 월급은 줄었다는 겁니다. 시급이 8.3% 늘었는데 월급은 4.1% 줄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급이 워낙 비싸지니까 고용주들이 고용 시간을 줄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은 2006년에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만 양극화 심화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거래도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병두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의 97%가 내 자식 세대에 가서는 더 계층의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통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는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갭 투자는 막대, 30대, 40대 맞벌이 부부랄지 이런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아파트를 통해서 자기 주거 환경을 갖다 정비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갖다 억제하다 보면 결국 부동산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공급은 막대, 또 하나는 국민의 20%가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 사달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수시를 통해서 학종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 사달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시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신의 확대가 내신 점수의 비중을 갖다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 성장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였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모티브를 만들 때만 더 넓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경태 후보 말씀해 주시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평등 때문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졌고 불평등한 교육은 다시 노동시장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지속적인 확대로 병원비 부담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선택 진료비를 폐지했고 MRI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 비용이 70% 경감되었습니다. 중증뿐 아니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들 임플란트, 틀니 비용도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이었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특히 보호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께도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더불어민주당과 저 기호 1번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고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1분 30초 동안 발언할 수 있고요. 공약을 들으신 다른 후보자들은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과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30초,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 없는 경우에도 선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답변 시간 1분 30초와 1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민병두 후보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8년간 동대문구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 거대한 변화들을 갖다가 완성하겠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제가 유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서울 대표도서관이 유치가 되면 학령 인구가 대거 유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중학교를 중고등학교 통합학교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시 병행 전략입니다. 교육과 문화가 한꺼번에 성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GTX-BC 예비타당성 조사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이 SRT 청량역까지 연장하는 것 제가 강북권의 국회의원들 단체장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제가 유치했습니다. 동대문구의 정말 거대한 변화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아마 이것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꿈에 그리는 어떤 정원 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민병도가 했습니다. 경전철 명목선 강북 횡단선 실패했던 거 국가사업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도 저 민병도입니다. 민병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을 가장 잘 아는 민병도가 이것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장경태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동대문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저는 동대문에 세 가지의 젊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더 빨라지는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분당선 연장 추진으로 전농역, 장안역을 신설해 강남까지 10분 시대 열겠습니다. 청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청량역 중심의 다양한 철도 노선이 원활히 착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네. 도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가요? 일단 그 순서에 따라서 일단 시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민병두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이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분당선 제가 노력을 해서 하루에 몇 편 청량역까지 끌고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완성해서 전편을 운행을 하게 하려면 사실은 독립적인 단선을 갖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독립적인 단선 계획에 대한 완성이 제가 독립적인 안을 추진해서 이제 곧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불편 없이 분당선을 전편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당선을 계속해서 우리 장경태 후보가 전농역 장안역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고속철도법에 근거한 겁니까? 광역철도법에 근거한 겁니까? 일반 철도 사업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철도 사업에 근거한 것입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노선이 경전철 면목선과 중복됩니다. 그러면 사업의 경제성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경전철 면목선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단선으로 이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장안동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사람들 실제로 몇 명이 되는지 추산을 해보셨습니까? 경제성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네, 장경태 후보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면목선과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5년에 국토부 승인 완료된 면목선 같은 경우는 민재유치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2018년 서울시 재정지역 사업으로 전환이 완료되긴 했지만 국토부에서도 사실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타 또한 미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정말 주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만 선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면목선 사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민병두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선은 2011년도에 1회 교통요금을 1,700원 받겠다고 해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 후에 국가에서 감사를 했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제가 서울시랑 협의해서 이것은 어차피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사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전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재작년에 경전철 10개 노선을 모두 국가와 서울시 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높은 곳부터 동북선, 신림선이 1차로 착공되었고요. 2차로 이제 강북 횡단선하고 면목선이 그 다음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그런데 경전철 면목선과 일부 노선이 겹치는 장안역 이전을 갖다가 분당선에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사업 자체가 다 헝클어질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전농역 장안역에 이것저것 다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경제성이 없는 허황된 공약이라고 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혜훈 후보가 민병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민병두
후보님께서 잠깐만 제 원래 시간이 1분 30초 아닌가요? 저는 처음 질문하는데 시간이 이거 잘못된 거 잘못됐네요. 저 질의는 30초만입니다. 질문. 두 번 더 30초씩. 아니요, 저는 첫 질문이잖아요. 첫 질문은 30초네요. 30초. 예.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민병두 후보께서 분당선 증설을 하겠다, 선로를 신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분당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왕십역까지는 4, 5분에 한 대씩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왕십역에서 청량역까지가 경의선과 6개 정도의 노선이 같은 선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선로를 지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주변에 주택가가 빼곡하게 있어서 용지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국가 철도 3차 사업 계획에 의해서 경의중앙선이 보복선화 되어야지만 사실은 분당선이 청량역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실적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분기식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10몇 편을 갖다가 우리가 연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지금 정말 출근 시간에 1시간에 한 대씩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동 일대의 가장 큰 염원이 분당선을 단선화해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 2.4km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 0.98km의 주택가만 우리가 수용을 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국토교통부는 이 지점까지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샘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왔던 민병도가 철도 전문가들하고 수십 차례 간담회를 한 결과입니다. 분기식으로 하루에 왕복 18편을 끌고 온 것도 저입니다. 단선 철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보관을 만든 것도 이 민병두입니다. 이 민병두가 철도 사업 계획가들하고 연구한 결과 약 이 비용은 한 600억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통과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 추가 질문하시죠. 네, 600억 정도면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일단 용지 보상은 접어두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만 600억입니다. 1km에 2.4km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의 한 1,500억에 시설비만 들고 용지 보상비 자체는 지금 용지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려일가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바로 선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차로 폭만, 선로 폭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상물이나 온갖 구조물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약 8m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우리 이혜훈 후보께서 동대문에 이제 이사 오신 지 아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서류로 보는 답변 그것만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서류로만 보는 답변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교통 전문가들 철도청에 근무했던 교통 전문가들하고 전 구간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본 결과는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혜훈 후보는 이 교통팔달, 교통사통팔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청량역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GTX, BC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분당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이 철도교통 사업 전문가들이 얘기한 이 단선화를 통한 하루에 138편의 전편 연장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장경태 후보의 선거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동대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동대문의 3가지 젊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더 빨라지는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분당선 연장 추진으로 전농역, 장안역을 신설해 강남까지 10분 시대에 열겠습니다. 청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청량역 중심의 다양한 철도 노선이 원활히 착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립 어린이병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도록 동대문을 미래교육지구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민주당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먹여 살릴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답심리동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글로벌 OTT 시대에 맞는 문화 멀티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안동 튜닝 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동대문의 변화를 위해서는 집권 여당 기호 1번 장경태가 가능합니다. 원팀 그리고 플레이, 팀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후보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경태 후보의 분당선 연장이라는 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면목선을 포기하고 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나요? 네. 지금 면목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철이고 청량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선을 왕십리역과 연결시키는 이 노선을 추진함으로써 청량리역과 연결되는 이 거대한 청량리역의 시너지 효과를 장안동과 전농동에 끌어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면목선 예타 미통과했습니다. 강북횡단선 국토부 미승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총 지금 본선 5km 정도 분당선 연장의 경우 2,500억, 그리고 지하정거장 1km 4개, 그래서 4,000억, 그리고 차량비 2차량 편성해서 5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뿐만 아니라 장안역행으로 노선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노선에 대한 정거장 지하화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와 일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어야 되고요. 결국 원팀, 원플레이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왕십리와 장안역의 6km 복선 전철 연장 건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GTX BC나 면목선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GTX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타 통과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이제 면목선, 강북횡단선 예타 통과도 남아있습니다. 예타를 통과해야 국토부 승인이 나야 예타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나서 설계하고 보상공사가 가능한데 언제 기다리시겠습니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동대문을 바꾸겠습니다. 면목선은 사실은 네, 추가 질문하십시오. 네. 면목선은 사실상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예타를 미통과했다 그러시는데 0.93입니다. 근데 0.93, 0.8만 넘으면 서울시는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상당히 임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거의 코앞에 온 면목선을 버리고 이제부터 맨 땅에서 처음 시작해야 되는 분당선 연장을 하겠다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분당선은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지하 선로를 매설하는 방식, 이혜원의 방식으로 하면 증차가 확실하게 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면목선을 포기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면목선의 구간과 겹치지 않는 것은 청량역을 우회하는 딱 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십리역에서 전농사거리, 장안삼거리 그리고 중화역으로 연결되는 모든 면목선 구간은 분당선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강남까지 직행할 수 있는 전철이 필요하지 동대문에서만 혹은 중랑구로만 연결되는 전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서울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동대문구에 국한해서 갇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분당선 연장만이 해결책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병두 후보께서 장경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GTX-C가 들어서면 강남 삼성역까지 10분에 갑니다. 그런데 분당선을 갖다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면목선과 함께 중복 투자입니다. 결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갖다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짓겠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이미 지난 12월에 서울시가 영등포에 짓기로 했습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기본적으로 화물터미널이어야 합니다. 지하에는 화물터미널, 화물이 왔다 갔다 하고 지상에는 오페라 공연한다? 이건 넌센스 아닙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 투자 가능성은 GTX의 기능과 지하철의 기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당선을 타고 다니는 인구와 GTX 같은 경우 가격이나 깊이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화 할 때 GTX 같은 경우는 40m 이내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구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문화회관급 공연장을 만든다고 했지 세종문화회관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만이 문화도시로 만들 것이 아니라 동대문도 문화도시라고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동대문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법, 제도 잘 하시는 우리 민병도님 저는 잘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해오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동대문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많은 이 집권 여당의 원팀 플레이를 통해서 해내겠습니다. 자, 민병도 후보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넌센스라는 거죠. 화물터미널법에 의해서 화물터미널 부지는 30%는 화물터미널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하루에 1200대, 장경태 후보 공약대로 한다면 하루에 1200대의 화물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상에다 문화회관을 짓는다? 세상에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지하에는 하루 종일 배송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상에서는 공연을 갖다 관람할 수 있다? 그건 법에 의해서도 불가능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장경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역세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지하철이 다니고 도로가 다니면서요. 위에는 거주하는, 주거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잘 때 당연히 시끄러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 체계를 잘 갖춰서 우리는 역세권 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공연장의 공연이 아래에 있는 화물 트럭, 화물 차량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연을 못 듣는 우려는 저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유통시설과 물류센터를 지어하고요. 또 지상 50층 규모의 주민 편의센터 주상복합 개발 가능하다고 저희도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들도 새롭게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혜훈 후보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군 부럽지 않은 명품 교육 동대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진 동대문, 그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개발로 삶의 질을 확실히 바꾸는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교육을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동대문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고등학교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학교는 교육의 수준을 높여서 파라군 못지않은 명품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AI 인재 기르기 위한 기초교육들, 공학, 과학, 기술, 수학, 초중고에서 동대문의 초중고에서 확실하게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교사를 스카우트해오는 것을 각 학교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지금 면목선을 가지고 이제 뜨겁게 논란이 붙었는데요. 면목선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오기 전에 교통 전문가로 국책연구소에서 7년간 일한 호남고속철, 대구무주고속도로, 동해 삼척국도 등등을 제 손으로 탄생시킨 교통 전문가 이혜훈이 해내겠습니다. 지금 장경태 후보가 면목선과 분당선 연장의 일부 선이 겹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몰라도 모르십니다. 경전철은 고무 타이어를 가지고 시멘트 바닥을 굴러가는 방식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선은 쇠로 된 레일위를 쇠의 바퀴를 달린 기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선로를 같이 쓸 수가 없고 역사도 3량이 한편성인 경전철과 6량이 한편성인 분당선이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는 제대로 일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민병두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제가 지난 8년 동안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배문 고등학교, 대신 고등학교, 또 다른 몇 개 고등학교가 여기에 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입주 예정인 곳까지 다 합쳐도 학년당 학급 인구가 학년당 학급이 2개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훈 후보께서는 새로운 고등학교를 어디다 유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저처럼 대표 도서관을 유치해서 인근 중고등학교를 갖다가 병행 추진하는 전략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공해본 사례가 있고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6만 명이 되는 동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농동과 답심리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11만 명이나 되는 동에 사실은 해성여고 하나만 있기 때문에 남학생 학부모들은 멀리 다른 곳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통학 여건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인구가 고령화돼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학교를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 이거는 쳇바퀴 돌듯이 늘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전을 바꿨었습니다.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청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관내, 꼭 동대문을만이 아니라 서부교육청이 관할하는 관내를 보면 학교가 몰려 있는 곳이 있고 학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학교의 균등 배치라는 것도 교육청에서 꼭 이루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붙잡고 설득해서 결국은 이뤄냈습니다. 교육청도 처음에는 무지하게 반대하고 들어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논리를 교육청에게 끊임없이 설득했을 때 교육청은 들어줘서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결국 다른 곳에 몰려있는 곳에 있는 학교를 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네, 민병두 후보 추가 이미 질문. 그와 관련해서는 관내 고등학교의 재배치 문제도 충분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희고등학교가 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종 상향을 2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혜 시비 때문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서울 대표도서관을 유치하게 되면 이 주변에 학부모들이 대거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전농중학교나 전일중학교를 고등학교하고 함께 통합 운영하는 방식, 이것이 일석이조. 네, 답변. 저는 방식과 위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수렴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민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원동에 청담고등학교를 이전해 올 때도 처음에 여러 학교가 타진이 있었습니다. 4개, 5개 되는 학교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특수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문제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회로를 뚫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로 관계부처를 제압하고 또 압박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서울시 교육청의 부지와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번의 좌절과 여러 번의 변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을 때 결국 교육청도 그리고 서울시도 우리의 방안을 들어주고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마지막 해피엔딩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실패 사례를 거듭한다고 중단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장경태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이래서 참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무바퀴, 쇠바퀴. 면목선 같은 경우는 중랑과 도봉까지 이어지는 전철입니다. 경전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앞둔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저는 전농역, 장안역, 이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동대문을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등학교 위치나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이런 부분들 매우 서초와 동대문구의 사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면목선의 경우에는 이미 경전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선과 중전철이 다니게 되는 분당선과는 선로도 같이 쓸 수가 없고 역사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로의 일부를 같이 쓰고 역사를 같이 하겠다는 그 장경태 후보님의 공약이 일단 실행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면목선 거의 코앞에 와 있고 이제 열매를 딸 가능성이 많은 면목선에 집중해서 청량리역과 시립대 앞을 지나는 그 많은 수요들을 그대로 충족시켜 드리고 분당선의 경우는 GTX B노선, C노선을 잘 연결하면 바로 분당선은 증차를 합니다.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아까 민병두 후보는 지상으로 계속 노선을 신설하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용지 보상이 근 20년 내에 서울시 도심에서 용지 보상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가능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또 협상 과정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가 이해운이 제안하는 방식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지상선로 밑으로 지하로 선로를 다시 증설을 해서 그러면
사업비도 굉장히 적게 들고 사업 기간도 빨라지고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서원은 그렇게 해서 청량역으로 증차하고 빨리 늘리는 거, 그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고, 그리고 SRT를 청량리로 끌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강남과의 연결 교통망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해 주시죠. 장경태 후보, 추가 질문. 뭐 계속 이 분당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경전철을 다 놓겠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 할 수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분당선에 전농역과 장안역만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대문을은 섬과 같습니다. 정말 위로는 지하철역이 지나가고 있고요. 아래로는 중랑천과 청계천이 가로막고 있는 섬과 같습니다. 이 교통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도시교통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국토의 국토교통위원회의 관사지요. 그리고 교통 전문가로 연구소에서 7년을 일해온 사람입니다. 면목선 확실하게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 지하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재정 비시가 아직 모자라서 서울시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 확실히 끌어오는 것으로 평생의 예산통 이혜훈이 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북 횡단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남의 9호선 만들어내느라 예산도 확보하고 그것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는 저 이혜훈이 강북의 9호선에 해당하는 강북 횡단선 확실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TX B노선, C노선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빨리 부어야 확실하게 조속하게 사업 속도가 납니다. 예산통 이혜훈이 해내겠습니다. 교통, 사통팔달, 지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을 잘 조정하고 늘려서 지하철 한 번에 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분들의 공약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질문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산아 수가 0.92명으로 역대 최저이고요. 2년 연속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인 고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부족, 사회보장 비용 증가는 물론이고요. 부양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는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존망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살만나는 노후를 만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22만 개를 늘렸습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10만 개씩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 약속을 지켰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40% 총 325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까지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도 20개 지역에 2,000호 이상 공급할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실버복지관을 통합복지 서비스 시설로 만들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혜훈 후보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고령화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살게 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거라 이거는 막을 것이 아니라 더 권장해야죠. 근데 다만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의 기회를 잃고 소득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교육이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출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부담, 그 다음에 육체적 부담, 정신적 부담 모두 줄여줘야 됩니다.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기르면 굉장히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대학까지 보낼 때 그 재정 부담을 생각하면 감히 아이 낳기가 겁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교육비 줄이고 대학 가서 교육하는 이 모든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답이다. 그 다음에 육체적 부담은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추진했던 것이 칼퇴근법. 그래서 아빠도 집에 와서 양육을 방분하고 그 다음에 아빠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3년간은 보장하는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고령화 대책의 13년에 143조를 부었지만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아이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난임 부부들의 시술을 지원하면 훨씬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병두 후보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이 노후 이전은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여생을 살고 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직장생활 30년보다 더 긴 본생을 살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개별의학, 정밀의학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아울러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10시간, 8시간만 일을 해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또 한편에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사실은 역삼각형도 이런 역삼각형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주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주거 복지라고 합니다. 청년 복지 중에서 첫 번째는 주거 복지고 두 번째는 일자리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청년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의 모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새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각각 2분씩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훈 후보 마무리 발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명품 도시 동대문을 만들기 위한 이해훈의 약속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해본 사람이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합니다. 명품 도시 만들어 본 이해훈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부족한 고등학교 늘리고 있는 학교는 교육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우수 교사를 스카우트하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AI, 드론, 가상현실, VR 등등을 초중고에서 기초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동대문 모든 관내 학교에 이것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통 발달의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면복선 확실하게 앞당기겠습니다. 동부간선 지하화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SRT 청량역으로 땡겨오는 것도 이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GTX B노선, C노선 이것도 빨리 예산 적기에 투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분당선 증차, 아까 우리 민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용지보상 하느라고 천문학적 금액 때문에 일이 막혀서 안 되고 또 용지보상 협상 과정 자체가 지난해서 하세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 지하로 선로를 매설해서 바로 시설비만 넣으면 1,500억 정도의 시설비만 넣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분단선 증차해서 지금처럼 출퇴근 시간에 1시간 한 대씩 다니지 않게 하겠습니다. 왕십리역까지 오는 분당선처럼 출퇴근 시간에 4, 5분마다 한 번씩 다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단번에 연결될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조정하고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해서 전동 킥보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삶의 질이 낙후돼서 낡은 집에서 고생하시는 전농 8구역, 9구역, 12구역, 장안동 현대아파트 등등 재개발, 재건축 40건의 약 40건의 성공 경험이 있는 이혜훈이 확실하게 앞당기겠습니다. 할 일 많은 동대문에 일 잘하는 이혜훈이 왔습니다. 동대문 구원 투수 2번 이혜훈에게 동대문을 맡겨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민병두 후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예, 동대문은 저 민병두가 제일 잘 압니다. 지난 8년 동안 동대문구의 거대한 변화 그 중심에 민병두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거대한 변화를 외지에서 온 경험 없는 사람들보다는 경험 있는, 검증된 민병두가 마무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그러한 염원을 겸손되게 진지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보신 것처럼 장경태 후보는 GTX-BC, 면목선, 그 다음에 분당선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단선화든 지하화든 그것을 청량역까지 연장하는데 3, 4년이 걸리는데 거기다 장안동까지 전농동까지 연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임기 내에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동대문구에 좋은 교육시설 필요합니다. 지금 간신히 대한민국 국적의 중심인 동대문구에 대표 도서관을 유치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도서관을 유치하고 거기서 학령 인구가 유입되면 인근 중학교를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지금 이혜영 후보가 말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대표 도서관은 무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표 도서관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디에 땅이 있습니까? 저 재개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개발을 할 때 다심리 16구역 레미안 위부처럼 세입자가 한 명도 쫓겨나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저 민병두가 제일 잘합니다.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범여권 후보가 둘이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표가 갈리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의 선택,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동대문구에 검증된 민병두한테 표를 몰아줘야 이길 것인가? 그렇지 않은 후보한테 표를 몰아줘야 할 것인가?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경태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을 만들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동대문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감사하게도 따뜻한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번엔 젊은 사람이 해야지, 새로운 사람이 해야지, 약속을 지킬 사람이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동대문에 대한 애정과 젊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약속과 함께 또 하나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자리 지키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정당을 떠나고 모진 세월 속에서 지역을 바꿀 때에도 조그마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냉엄한 중앙정치에서도 저는 민주당에서 15년을 지켰습니다. 동대문을 지키겠습니다. 고향 순천에서 올라와서 첫 서울살이를 동대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꿈과 기대를 품고 터를 잡았던 그때 마음 그대로 처음부터 동대문이었습니다. 20년 전 전농동에서 살 때와 지금의 동대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동대문에서 먹고 자고 살고 사랑하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를 키울 살기 좋은 동대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대문에 남아 동대문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을 만들 저 장경태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드린 3가지 약속 혹은 다른 후보들께서 주신 약속 집권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기호 1번 후보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분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청하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서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새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